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주간 수도권 주요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예술인들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예술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회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는 지난 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문화예술 현안 논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도의회가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를 처음으로 공식 초청한 자리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위원들과 최영환 도예술정책과장, 김용수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한 각 지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최만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문화예술계의 많은 어려움으로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중단하고 부족한 지원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문화예술 체육 분야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수 예총회장도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좌표를 잃고 헤매는 위중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드린다며 동시에 의회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예총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김용수 회장은 기존 활동에도 어려운 상황을 감내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경기예술방송국 운영 및 플랫폼 신설 등의 재정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올해 경기예총의 운영비가 5,200만 원으로 책정됐다며 운영비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측은 경기예총의 어려움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지원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체육 관련해서 우리 종사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지금 현재 경기예총의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예술인들의 힘든 삶, 이런 부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경청을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줄까,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논의하는 좀 그런 자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연과 전시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경기도의회는 실무부서 도예술정책과를 통해 경기예총과 예술인 지원에 대한 계획을 공유할 계획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경기도지회, 경기도문화원 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문화단체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소식입니다. 남양주시가 지난 6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드라이브인 비상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드라이브인 회의는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활용해 회의하는 방식으로 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시청 셧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개최했습니다. 김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양주시가 제10호 태풍 하이선 대응과 코로나 확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일 일요일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드라이브인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형식은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갑작스런 시청 셧다운 상황 등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 사용이 불가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조강한 시장을 비롯하여 각 실, 국, 소, 원장과 읍면동장들이 참석해 각자의 차량 안에서 정해진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회의 진행 방송에 따라 읍면동장이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대한 조치사항을 본부의 휴대전화 연결을 통해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조강한 시장은 이번 회의는 지난 2번 발생했던 태풍보다 강력한 태풍이 경기도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다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고 최근 들어 코로나 확산세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양한 방법으로 비대면 회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재난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때마침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서 비대면 회의를 할 수 있다는 우리 시의 핵심 간부들이 각자의 자동차로 모여서 여기서 비상대책회의를 한번 하는 것도, 이 외에도 시는 코로나19의 확산에도 흔들림 없는 행정 업무의 수행을 위해 직원 3분의 1 재택근무와 같은 다양한 비대면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전 직원에게 비상 매뉴얼을 전파하는 등 향후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 이어서 성남시 소식입니다. 성남시가 올해 2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지난 9일에는 온라인 시정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1인 가구 지원 추진 방향과 중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아 기자입니다. 이번 온라인 브리핑은 김재균 성남시 복지정책과장의 발표로 진행됐으며 지난 2월 수립한 1인 가구 지원 5개년 기본 계획을 토대로 5가지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크게 1인 가구 인식 개선, 사회적 관계망 형성, 안전, 돌봄 및 생활 기반 구축,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주제로 정책 사업을 진행하며 오는 9월 29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 1인 가구 생활 UCC 공모전 진행 및 내년 하반기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포럼과 토론회 개최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김재균 복지정책과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가 공동체 안에서 당당한 1인 가구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 소식입니다. 포천시는 홍로, 후지 등 기존 사과 품종으로 편중된 재배 형태를 개선해 국내 사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바로 국내에서 육성한 신품종 루비에스가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규석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포천시는 기존 품종으로 편중된 재배 형태를 개선하고 포천 사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루비에스 단지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품종 루비에스는 2015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미니 사과로 기존의 미니 사과보다 큰 크기, 높은 당도, 낮은 산도, 유통에 용이한 점 등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시는 2017년부터 육성 사업을 시작해 현재 18개 농가 10.8헥타르의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포천 루비 사과라는 브랜드를 개발해 판매 중입니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시에 가장 적합한 재배법 확립을 위해 기술 지도와 단지 면적 확대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신 소비 트렌드에 맞춰 루비에스의 특성을 살리고 포천시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이규성입니다.